단식투쟁에 들어간 부. 밤비는 아침이면 밥을 달라며 나를 깨운다. 그 엄청난 식욕이란. 밥을 주면 진공청소기처럼 순식간에 빨아들인다. 그러고도 아쉬운지 그릇을 계속 핥아댄다. 아침에 식욕이 없는 나로서는 놀랍고 신기하기만 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침은 걸을지언정 절대 밤비의 아침은 걸을 수 없다. 만약 밤비에게 아침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무섭다. 그에 비해 부는 밥을 잘 먹지 않는 편이다. 얼마 전엔 사료를 바꿨는데 혹시 맛이 달라지면 먹지 않을까봐 예전 사료랑 섞어서 줬다. 밤비는 사료가 바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먹었지만, 그래 밤비야, 너한텐 뭔들 맛이 없겠니. 부는 새로운 사료는 뱉어내고 예전 사료만 골라 먹는 게 아닌가. 결국 나중에 배가 고파진 후에야 남은 새 사료를 간신히 먹었다. 사실 부는 평소에도 밥을 바로 먹지 않고 두었다가 천천히 하나하나 씹어먹는 스타일인데, 자기 밥을 다 먹고도 배가 차지 않은 밤비에게 그 밥을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부는 어릴 때부터 강아지보다는 고양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식탐이 없고 조용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집에서도 조용하고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자리에 앉아있는 걸 좋아했다. 종일 잠을 자거나 집에 없는 듯이 지냈다. 밤비와 부는 반대의 성향이었던 건데, 늘 동생을 챙기려는 밤비와 달리 부는 밤비를 귀찮아했다. 밤비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어필하기에 그때그때 맞춰주는 일이 가능했지만, 부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기에 나는 늘 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가 밥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원래 밥에 대한 욕심이 없던 부였기에 첫날은 입맛이 없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부는 밥을 거부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단식투쟁은 계속됐고, 심지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상했다. 밥은 그렇다 치고 좋아하는 간식까지 거부하다니.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왜 안 먹는 거지? 어디가 아픈 건가? 밥을 안 먹는 것 외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었기에 더욱 속이 탔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순간순간이 가장 답답하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기운이 없거나 처져 보일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엄마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걱정할 뿐이다. 부의 식사 거부가 며칠이 이어지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부를 병원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선생님, 부가 어디가 많이 아픈 건가요? 부의 병명은 장염이었다. 어린 강아지들에게 장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정도의 위험한 병 중에 하나이다. 병원에서도 부는 계속해서 밥을 거부했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됐다. 2, 3일 계속 밥을 거부한 탓에 수액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탈수를 방지해 주었다. 자그마한 손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부가 안쓰러웠다.
하지만 내가 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뿐. 다행히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 3일 후 퇴원을 했지만 그 일로 밥을 잘 먹는 게 강아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다. 또 장염과 같은 질병 정보를 미리 알고 챙겨주지 못해 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컸다.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진짜로 아파서 그런 건지, 단순히 먹기 싫은 건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람은 아프면 안색이 바뀌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강아지는 육안으로 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저 늘 세심하게 챙기고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는. 밤비와 부가 처음 아팠을 때 행여 잘못될까 불안해서 정말 눈물이 났었다. 그래서 이후엔 평상시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는 식으로 신속히 대처했다. 그 덕분일까? 장염을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온 부는 지금까지도 감기 같은 잔병 말고는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